인간행동의 탐구와 교정,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유순근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발화오류, 발화오류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순서는 발화오류의 특성, 발화오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의 추상적인 말이 생각이라면 이러한 생각이 실제로 입을 열어 말하는 행위를 발화라고 합니다. 목소리를 내는 일이죠. 말이 속임수의 도구로 흔히 사용되는 이유는 사실이 아닌 것을 말로 속이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말할 내용을 미리 적어놓고 검토해서 정확한 표현으로 바꿔놓을 수 있지만 표정, 동작, 목소리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드물 것입니다. 말을 할 때는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계속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에 맞춰 자신의 표현을 조금씩 수정해 갈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얼굴 표정보다 발언을 통해서 더 많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음성과 신체보다 더 많이 발언과 얼굴을 추적하고 통제하고자 노력하지요. 거짓말을 하는 자가 언어 선택에 기울이는 이유는 언어가 비언어에 비해 많은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은폐할 부분을 은폐하고 전달할 정보만을 전달합니다. 사실을 거짓으로 왜곡하는 것은 말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이때 발화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이것이 바로 속임수 단서가 되겠습니다. 발화 과정에서 실수가 따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발화오류, 즉 말실수라고 합니다. 발화오류는 발화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례적이고 순간적인 오류로 말하는 사람이 원래 의도하였던과는 다르게 생성된 발화가 되죠. 말실수는 언어 생산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조의금을 축의금이라고 하는 경우가 되겠죠. 말실수는 언어 능력이 부족해서 기인된 것이 아니고 발화 과정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발화에 앞서 발화가 계획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발화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 발화오류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화오류의 원인으로 무의식적인 사고,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 장황한 설명 등이 되겠습니다. 무의식적 사고, 발화오류는 무의식적 사고로 나타나는 것이죠. 프로이트에 의하면 말실수는 무의식적 사고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말실수는 자신이 숨어있는 사고를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이 무의식 속에 있던 것을 드러내어 억제하지 못하고 실수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발화오류는 무의식 및 잠재의식 세계의 영향에서 발생하는 말, 기억, 행동상의 오류이며 이것은 프로이트의 실수라고 알려진 실착 행위입니다. 실착 행위란 잘못 말하거나 잘못 쓰는 등 일상적으로 흔한 잘못을 말하죠. 프로이트는 이것을 단순한 부주의나 위헌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의식적인 의도가 무의식적인 의지에 의해 방해를 받고 나타난 행동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커피점에 손수건을 놓고 왔다면 함께 대화를 했던 아름다운 여인의 생각으로 다시 커피점을 방문하고 싶은 무의식적인 소망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신중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부주의 때문에 종종 거짓말이 탄로가 나죠. 프로이트는 실언을 하거나 이름을 읽거나 잘못 읽거나 쓰는 일상생활 속에서 저지르는 실수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 내면의 심리적 갈등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실언은 밝히고 싶지 않은 것이 저절로 드러나는 자기 배반의 한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절로라는 말은 무의식적인 충동으로 자신이 진심이 통제되지 않고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언이 속임수의 수법은 아니지만 무의식적인 사고, 감정이나 발화자의 욕구를 무심코 노출시키는 실수가 되겠죠.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의지를 억누르면 내면의 심리적 갈등이 발생하여 말실수를 하게 됩니다.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 속이는 자는 거짓말이 발각될 때나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때 말실수가 발생합니다. 물론 모든 말실수가 모두 거짓말의 증거는 아니죠. 죄책감, 분노, 공포, 불안, 고통과 같은 감정으로 무의식적으로 말실수가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말실수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실수는 속이는 자가 한 말을 위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위장을 경시했기 때문이죠. 실언은 무의식적 사고, 감정이나 발화자의 욕구를 무심코 노출시키는 실수가 됩니다. 속이는 자들이 발각될 때나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때 말실수가 흔히 발생하죠. 장황한 설명. 말로 인해 거짓말이 탄로나는 이유는 장황한 설명이 되겠죠. 장황한 설명에서는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장광설은 말실수는 아니지만 속이는 자가 발언에서 누설하는 맥락이 됩니다. 속이는 자는 한참 지난 후에야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누설하는 것을 알 때까지 감정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나 속이는 자가 냉정을 유지한다면 불리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속이는 자가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격분, 공포, 고뇌와 과도한 감정의 억압 때문이죠. 말실수는 자신이 의도한 생각의 내용이나 말과 일치하지 않는 언어적 표현이 나타나는 현상을 뜻합니다. 말실수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으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실수는 평소에 남에게 감추고 싶은 생각을 무의식 중에 밖으로 드러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미국의 언어학자 프롬키는 말실수할 때 발화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따라 대체, 교환, 예상, 이동, 첨가, 탈락, 지속 및 혼합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대체는 한 언어의 특성을 다른 특성으로 바꾸는 것. 교환은 두 언어가 서로 자리를 맞바꾸는 것. 예상은 다음 언어의 특성이 전에 있는 언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이동, 음소나 형태소, 단어와 같은 언어의 자리가 바뀌는 것. 첨가, 없는 언어를 첨가하는 것. 탈락, 의도한 한 부분이 빠져나가는 것. 지속, 앞에서 나온 언어의 특성이 다음 언어에 계속 나타나는 것. 혼합, 두 언어의 특성을 합쳐서 하나의 언어로 만드는 것. 말더듬은 대화하는 도중에 말이 막히는 현상이죠. 즉 말을 순조롭게 하지 못하고 막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긴장, 초조, 불안과 스트레스에 처한 사람은 할 말을 생각하고 다음에 이어지는 말까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벌려고 말을 천천히 합니다. 이때 말이 끊기거나 추임새가 부정하거나 말을 더듬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죠. 비단어, 반복어, 부분어, 부연. 거짓말을 하는 자는 비단어, 반복어, 부분어, 부연과 같은 여러 가지 특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비언어는 아, 그, 저, 애와 같은 의미 없는 단어가 되죠. 반복어는 나는, 실제로, 사실은, 나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이와 같은 단어나 표현을 반복하는 것이죠. 부분어는 나는 실제, 좋아한다와 같이 완전한 문장이 아닌 부분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좋아, 내가 우승한 것처럼 기뻐 같은 상술, 예시, 첨가, 인용하는 것으로서 부연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이나 구를 재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화 시작 단계에서 주저가 발생하는데 특히 질문에 응답할 때
주저가 나타나면 거짓말 징후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휘지는 대화 중에 일어나는 말 중단입니다. 목소리는 속이는 자가 말하면서 느끼는 감정 상태를 말보다 더 잘 드러납니다. 음성을 통해 알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단서는 휘지이죠. 휘지는 너무 길거나 지나치게 발생하는 말 멈춤입니다. 이 경우는 지나친 오랜 휘지나 빈번한 휘지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말할 차례나 대답할 차례에 망설일 때 의심해 볼 수가 있죠. 말하는 동안에 자주 말을 중단한다면 더욱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은 단어 자체보다 발화에 포함된 모든 것이죠. 그러나 휘지는 극적 효과를 창조하고 청중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서 대중연설에서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휘지의 종류는 언어 산출이 시간적 양상으로 유언 휘지와 무언 휘지가 있습니다. 유언 휘지는 의미 없이 더듬는 어구를 사용하는 소리를 내는 말 멈춤으로 자, 저기, 저, 혹시 등과 같은 소리를 내는 것으로 채워진 말의 멈춤이죠. 이것은 말을 하는 것이 주저되거나 말문이 막힐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죠. 이 경우 생각하는 시간 또는 다음에 이을 단어나 구절을 계획하죠.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 침묵의 말 멈춤인 무언 휘지는 어떤 발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말이 없는 빈 멈춤이 되죠. 소리를 내는 유언 휘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근심이 많거나 어떤 것을 지루해하고, 무언 휘지를 길게 사용하는 사람은 남을 경멸하거나 근심 또는 분노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유언 휘지는 채워진 멈춤으로, 무언 휘지는 빈 멈춤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주저와 침묵은 준언어이죠. 주저는 불확실성이나 공포 때문에 말하기를 머뭇거리거나 망설이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 휘지나 말더듬이 나타납니다. 휘지 시점을 아는 것은 중요한 기술이죠. 대체로 의미 없는 음이나 구를 삽입함으로써 휘지를 채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비유창성이나 주저 현상은 언어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고 능력과 자신감을 감소시키죠. 침묵은 언어로 모순이 가득한 복잡한 동작입니다. 언어의 속도를 느리게 하고 주요 아이디어를 강조하는 것 이외에 침묵이나 휘지의 짧은 기간은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지속된 휘지는 사람을 무시한다는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극도의 불안이나 고민의 순간 중에 침묵하는 경향이 있죠. 특히 기만 탐지에서 침묵 시간은 무엇인가 인지적인 노력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성 단서와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말 실수는 특정한 감정, 죄책감을 의미하죠. 장황한 설명, 은폐를 의미합니다. 간접적인 표현은 은폐나 공포를, 말의 중단과 표현의 실수는 시간 벌기, 공포 등이 되겠습니다. 음성톤 업, 부정적 감정이나 분노나 공포가 되겠고요. 음성톤 다운, 부정적 감정, 슬픔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성톤 업과 스피드, 분노, 공포, 흥분을 뜻하죠. 음성톤 다운과 슬로우, 슬픔, 따분, 비단어, 긴장, 초조, 준비, 공포가 되겠습니다. 반복어, 나는, 부분어, 나는 실제, 말더듬, 나는 그게 정말 좋아, 유언휘지, 자, 저기, 무언휘지, 주저와 침묵, 이러한 말들은 긴장, 초조, 준비, 공포가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발화 오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라면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